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모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에 대한 스승들의 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1번. 자, 우리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의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6번. 공통점에 집중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7번. 다른 점에 집중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17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그 질문, 질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자, 17번째 질문들 모두 5가지였는데요. 1번. 우리는 어려서부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호메트라는 이름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2번. 당신은 이들 중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이들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번. 이들은 인생 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5번. 당신은 어떤가요? 이들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좋은 답을 가지고 있나요? 자, 이렇게 5개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자, 인생 문제에 관한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인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마호메트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했지요. 자, 그래서 오늘 18번째 이 시간에 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에 대한 스승들의 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에 대한 스승들의 답을 이제부터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들이 바로 이제 그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스승들의 가르침. 자, 스승들께서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펴고 계시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가르침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번 문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예, 저는 그 답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성과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성과 양심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이성과 양심이 제대로 발동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이성과 양심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나 양심보다는 이제 이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성에 의해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자,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예. 다만 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 평가하지 않는 옳고 그름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한번 그 각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지요. 오늘 하루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매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 스승들의 가르침도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생각. 이거 정말 맞는 말이네. 예,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물론 그 평가가 옳으냐, 그르냐, 올바른 평가이냐, 그릇된 평가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예, 그건 차치해 두고 어쨌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우리에게는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자,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가르침의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저는 이제 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제가 마호메트의 가르침,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고, 또 이슬람의 그 경전, 코란은 이 이슬람어로만, 아랍어로만 이렇게 그 쓰여져 있고, 그 다른 나라의 언어로는 번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슬람의 그 코란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네 분의 가르침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가르침의 공통 부분, 예, 교집합 부분을 찾는 데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다른 가르침이다라고 하면 일단 그 내용은 열외로 이렇게 시키고 예, 그 공통되는 부분들만 계속 남겨두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점은 속어에 가는 속어법의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유익했다라는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통점이 아니라 다른 점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이분들의 가르침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헤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5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그 스승들의 가르침의 교집합,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다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릅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 공자는 이제 그 중국, 예.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그리스, 아테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멀리 떨어져 지역에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와 어떤 그 정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대에도 몇백 년씩 이렇게 그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자, 다른 점을 만약에 찾기로 한다면은 다른 점이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공통점에 집중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답을 했고요. 자, 6번 질문입니다. 공통점에 집중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예, 7번 다른 점에 집중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자, 이미 5번 설명을 하면서 저의 견해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통점에 집중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자, 분명히 그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정수가 있습니다. 핵심, 예, 가르침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 그 핵심 부분이 서로 같은가 다른가 라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 관건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공통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궁극의 진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최소한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교집합 부분만큼은 진리가 아니겠는가. 자, 이분도 이것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예, 이분도 이것은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네 분 다 이것은 진리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공통점에 집중할 경우 자, 그 궁극의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7번. 다른 점에 집중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자, 공통점에는 관심이 없고, 자, 물론 이제 다른 점을 찾으려면 공통점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것을 이제 소거시켜 나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공통된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이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한다. 예수님과 그 공자님은 서로 어떻게 다른 견해를, 어떻게 다른 입장이지? 하고 이 다른 것에만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은,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결국 그 궁극의 진리는 찾지 못하고, 차이점과 이질적인 부분들만 놓고 그 속에서 방황할 가능성, 헤맬 가능성만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다른데 이분들이 이렇게 다른데 궁극의 진리는 없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요? 예.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나의 평가가 올바른 평가인지 잘못된 평가인지 하는 판단의 문제는 또 남아 있는 것이죠. 자, 5번, 6번, 7번.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의 공통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통점에 집중하면 최소한 그 교집합 부분만큼은 진리가 아니겠는가 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공통점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